어릴 적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할머니들이 뒤늦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 어느덧 중학생이 됐습니다. 방학도 있고 공부에 푹 빠져 사는 삼척교육문화관 청가람학교 학생들을 만나봅니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원주의 한 착한 카페를 소개합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토요일마다 카페지기로 변신해 사랑을 나누는 카페. 커피처럼 따뜻한 원주의 착한 카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레트로를 주제로 꾸민 다양한 가게들을 찾아가 봅니다. 옛 추억이 가득한 정겨운 숙소부터 추억의 LP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까지 따뜻한 감성으로 수놓은 지역의 레트로 공간들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19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저희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를 먹고 있어요. 왜 갑자기 슬픈가요? 우리 오프닝부터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나이가 든다라는 네. 것은요, 인체적 기능, 신체적 기능, 그리고 인지적 기능이 모두 저하가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네네. 더불어서 체내에 염증 증가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노화 있지 않습니까? 이 노화는요, 장내에 있는 이 미생물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지중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중해식 식단을 많이 하게 되면요, 이 신체에 유익한 미생물 개체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비교적 건강한 노년을 맞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중해식 식단은요, 최대한 육류를 멀리하고요. 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올리브 등과 같은 네. 식물성 지방과 생선 등으로 이루어진 그런 식단이거든요. 이 식단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중해식 식단을 1년 동안 꾸준하게 섭취한 집단이 있고요. 실험, 네. 비교 대상 집단이 있었습니다. 일반 음식을 드셨는데 1년 뒤에 국적에 상관없이 신체 기능도 증가하고요. 체력도 증가하고 또 장내에 있는 염증 지수는 낮춰주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알려드린 이 지중해식 식단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셔서 건강한 노년 맞이할 준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노기한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기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정성껏 좀 전해주시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 예. 네. 두 분은 네. 요새 뭐 좀 배우는 거 있습니까? 배우는 예, 거요? 예. 저는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제가 수영을 또 한수영하지 않습니까? 수영 물개예요. 하셨군요. 그런데 예, 예.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뭐 보물 찾으시려고요? 아유, 좀 찾아봐야죠. 보물 네네네. 찾으려고 산소통 메고 한번 네네네. 들어가 보고 싶은데 사실 시간이 좀 없어서 아. 배우고 싶은 마음만 좀 굴뚝같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핑계입니다. 용석 씨는 뭐 배우는 거 없습니까? 저는 아직 네. 배우고 있는 건 없는데 네. 유리공예 있지 않습니까? 아. 예쁘게 해가지고 뭐 컵 어허.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저를요? 예, 유리컵. 무슨 관계시죠? 언제 그 선물 받죠? 한 3년만 도대체? 주십시오. 3년만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네네. 지금 마음만 있지 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네. 아무것도 지금 안 배우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예,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뭐 시간이 없다, 늦었다 이런 것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핑계가 맞는 것 네. 같아요. 사실상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에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지 네.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나이가 많을수록 뭔가를 도전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네. 그게 아주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얘기를 30대의 젊은이인 우리 예. 용석 씨가 그런 얘기를 하면 용석 씨, 곤란하죠. 네, 예, 곤란하네요. 제가 네. 여기서 제일 막내군요.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배움에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방학 기간이지 않습니까 요새? 예, 방학 무슨 뜻인지 알죠? 김 PD? 놓을 방에 배울 학 배움을 놓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학은 그냥 학생들이 푹 그냥 쉬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이란 얘기죠. 근데 이 지식자랑은 방학에도 여전하시군요. 아주 열심히 즐겁게 배우고 계신 그런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 안에 그 주인공들이 계시다는데요. 바로 이곳은 삼척교육문화관입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시죠. 비 오네. 비를 맞으셨군요. 전날 비가 조금 왔습니다. 예, 예. 지난 2018년 강원도 최초로 중등학력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삼척교육문화관.
어린 시절 저마다의 사연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들의 배움터입니다. 자, 이 교실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복도를 보니까, 이야, 이렇게 시화라고 하죠, 시화. 시와 그림이 함께 있는, 이렇게 시화가 쫙 전시되어 있네요. 배우지 못한 아쉬움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던 어르신들. 늦게나마 학교를 다니면서 글을 깨우치고 이렇게 시도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주름진 손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간 시는 그 어떤 글보다 큰 감동을 줍니다. 수십 년이 지나 다시 배움의 기회를 찾은 황혼의 학생들. 조금 늦은 시작이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은 아주 뜨겁습니다. 집은 재료를 하지만 시는 소재라고 있습니다. 칼을 조금씩 붙여나가면 멋진 시가 지어지는 거예요. 1교시 국어 시간. 시쓰기 수업이 한창인 교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런 박수는 거의 처음 아닙니까? 제가 좀 유도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사람입니다. 아마 또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고, 어머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도 한번 좀 같이 공부 좀 해볼까 하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지금 방학 중 아닌가요? 방학 중이에요. 근데 방학 중인데 왜 이렇게 학생 여러분이 많이 나오셨습니까? 근데 어머님들이 방학은 안 쉰대요. 그래서 방학 중에도 우린 공부한다. 왜냐하면 평소에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방학도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방학 때도 즐겁게 나옵니다. 고생스러우시니까 힘드시겠네요. 절대로 고생스러운데 예. 오가는 길은 고생스러운데 여기 딱 들어오면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무슨 시간이 시작되는 건가요? 지금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제가 정말 확인 불가능한 예? 사실이죠. 믿으세요. 어머니 속고만 사셨습니까? 시를 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살며시 꺼내봅니다. 뒤에 그림 작품도 있고요.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문학 소년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선생님이 주신 주제 가운데 저는 설날로 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시를 지으시겠다고요? 먼저 옷을 좀 벗고. 주제를 여러 개 주셨는데 자칭 문학소년이라는 노기환 리포터. 옷까지 오랜만에 입어주셨습니다. 펜을 들었는데요. 어떤 자작시를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표정이랑 뭐 자세는 거의 윤동주 시인. 아유 어머니 궁금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오랜 시간 기대가 고심한 끝에 드디어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아낸 멋진 시가 완성됐습니다. 선생님이 돌아보니까 정말 잘 쓰셨는데 한 두 분만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어요. 박길자 어머님 나와보실래요? 인생길, 인생으로 태어나서 깜깜한 밤중에 헤매다가 이제 와서 햇빛 보니 살만 나네요. 이제부터 해 뜬 세상, 이 밝은 세월 행복하게 살 거야. 길자의 인생에 꽃이 피었네요. 참새, 나뭇가지에 모여 앉아 지저귀는 참새, 커다랗고 높은 나뭇가지 100마리 넘어 보이는 참새,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보았다. 이 추운 칼바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야기 나누는 것 같아. 신이 아니신가요? 설날은 기쁜 날, 민족의 명절이라는데 우리 아내는 왜 기분이 안 좋을까? 시댁에 시자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지금 시를 짓고 있구나. 라임이 있네요. 기대 이상인데요? 담백해요, 시가. 어머님이 들으셔도 괜찮아요? 못 보게 해야죠. 오늘 배우는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자, 알파벳으로 먼저 읽어볼까요? 캔은
동사가 있으면 주인이 뭐예요? 어머님들이 다 여중생인 거예요. 어머니는 뭘 할 수 있는가? 나는 읽어봐요. 시작. 중등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인 만큼 영어 수업도 소홀히 할 수 없죠. 선생님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놓칠까 꼼꼼히 메모하며 배움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이어서 3교시 수학 시간. 요즘은 방정식을 배우고 있는데요. 힘들 법도 한데 매 순간이 즐겁다고 합니다. 더 빨리 공부를 시작하지 못한 게 오히려 후회된다는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종교 집중하시죠. 과정도 오전만 그치? 수업 있어요. 예. 근데 어르신들이 오후에는 안 가세요 또. 학교 끝났으면 집에 가야죠. 그냥 안 가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또 동아리 봉사 2시간씩 하고 가요. 그뿐이 아니에요. 원래 9시부터 우리가 정규 수업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학기 중에도 9시에 오시는 게 아니라 7시 반부터 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저도 조금 더 일찍 나와서 8시부터 여기서 1시간 더 봉사하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40년 넘게 그 일을 하셨잖아요. 이 학생들 둘 비교하면 좀 뭐 어떻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공통점은 예. 똑같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 연세 드시나 아주 어린애 때나 배움에 대한 거는 전혀 달라요. 제가 여기 와서 저도 배우는 상황이거든요. 어르신들은 때때로 할아버지들이 못하게 해요. 그거 지금 배워서 뭐하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숙제 안 내주면 아까처럼 들으셨죠. 숙제 내줘야지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숙제를 원하는 학생들이시네요.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죠. 네, 대단하십니다. 오전 수업이 끝난 후 점심시간. 평소엔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지만 가끔 이렇게 도시락을 싸와 함께 나눠 먹습니다. 교실 가득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데 각자 가져온 도시락을 펼치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다 어머님들이셔서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세요. 근데 어머님들 원래 이렇게 다들 모여서 도시락 싸갖고 오셔갖고 식사하세요? 네. 와, 엄청 많이 싸우셨네. 뭐. 우와. 같이 좀 드세요. 와, 얼마나 보름이어갖고 나물. 예. 아니, 드십시오. 이 정도면 식당 아닌가요? 우와. 그러니까요. 어머니는 똑같은 여기 다니신 지 것도 얼마나 싸우시네요. 되신 거예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난 1년. 반대 어떻게 그 1년 동안 다니신 다음에 네. 뭐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럼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영어도 길거리 다니는 간판에 영어도 읽을 수 있고 이제는 옛날에는 땅만 보고 다니는데 이 땅 안 봐요. 지인이 이런 중학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한번 와보면 어떻냐 해가지고 왔더니 진짜 너무 좋아요 아주. 네. 선생님도 좋으시고 이렇게 언니들이랑 만나가지고 이런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얘기도 이렇게 하고 진짜 학교 오는 게 즐겁습니다. 가난해서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배움의 길을 포기해야 했던 어르신들. 수십 년이 지나 다시 밟게 된 교실에서 못다한 꿈을 펼칠 수 있길. 황혼의 도전을 시작한 만학도 어르신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네,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들을 뵈니까 사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좀 배울 수가 없어요 했던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지고요. 또 그러게요. 우리 어르신들이 땅만 보고 걷다가 이제는 당당하게 간판도 읽으시고 하신다는 모습 보니까 그 한을 풀 수 있어서 참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맨 처음에 이제 한글 공부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이제 중학교 과정을 배우시는 거거든요. 예. 이제는 뭐 편지도 쓰고 시도 쓰시고 영어도 배우고 방정식까지 푸시고 네.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정말요, 네. 네, 아까 우리 그 기한 씨께서 그 학교 복도 지나갈 때 네. 시 내용에 3시에 일어나서 막 글 공부한다 이런 구절이 네, 있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걸 보면서 정말 어머님들의 그 배움에 임하는 자세, 그 열정을 제대로 맛볼 수가 있었는데 보면서 저도 덕분에 막 반성도 좀 하게 되고 네. 뭔가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용기도 좀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김용석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네, 네. 더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예. 집에서 댁에서 예. 오늘 방송을 보시면 안 될 텐데. 제가 아까 쓴 어쩌죠? 그 자작시 때문에요. 예. 시금치요. 예. 예. 지금 바쁠 거예요. 예. 자, 걱정되네요. 어찌됐건, 예. 어찌됐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늦은 때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라도 뭘 하고 싶은데 주저하고 계시다면 네. 오늘 나오신 어머님들 통해서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만학동 어르신들의 배움의 꿈 계속해서 펼쳐 나가시길 응원하겠고요. 네. 또 건강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머님들의 열정적인 모습 잘 봤습니다. 자, 이어서 원주에서 온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오늘이 절기상 우수예요. 네. 우수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며칠 동안 정말 아침 저녁으로 추웠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네. 쌀쌀합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또 따뜻한 뭐 차 같은 거 있잖아요. 좋죠, 좋죠. 뭐 어제 저희가 클로징 때 소개해드렸던 녹차나 네. 뭐 따뜻한 커피 같은 거. 좋죠. 아, 당깁니다. 저는 예. 커피를 좋아해서 사실 제 주변에 동네 네. 새로 카페가 생겼다 하면 무조건 가보거든요. 혼자 다 드시는 거예요? 네. 요즘은 사실 이색적인 카페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네네. 골라 먹는 재미가 아니라 골라 가는 재미가 또 있어요. 골라가는 재미. 그렇습니다. 네. 차를 좋아하는 우리 네. 용석 씨, 네. 예, 예. 또 카페를 좋아하는 우리 명수 씨를 위해서 네. 예. 제가 이번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께 강력 추천해드리면 아주 좋은 어허. 네, 그런 카페가 있거든요. 만나보시죠. 따뜻한 커피 한 모금에 촉촉한 눈빛. 천당지축 경윤 씨가 오늘 좀 달라 보이는데. 빵 나왔습니다. 얼씨구 빵까지. 어디 맛집 탐방이라도 나왔대요. 진짜 맛있다. 팀장님. 잠시만요. 야, 아니 이 카페가 여러 가지 수상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진짜 이거 맛도 정말 수상한 것 같아요. 이 맛도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 향도 너무너무 향긋하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저희가 물론 좋은 재료도 쓰긴 하지만 저희가 사랑을 실천하는 카페여서 아마 사랑이 담긴 것 같아요. 어잉? 사랑이 담긴 수상한 카페라고라.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 왠지 묘하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원주의 한 커피숍.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똑똑똑 커피 한 잔 주세요. 원주시 관살동 고즈넉한 이곳에 얼마 전 새롭게 문을 연 작은 카페 하나가 있다는데요. 문을 연 지 아직 2달밖에 안 됐지만 아름아름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는 이곳. 그 비결로 말하자면 유기농 재료가 팍팍 들어간 요 수제 디저트 때문이 아닐까? 입에서 사르르르 녹을 것 같은 달콤한 비주얼. 그래, 너네가 입소문이 난 비결 맞지? 안녕하세요. 아유, 카페라떼 하고 샌드위치 돼? 네, 샌드위치 있어요. 아니야, 내 거는 내가. 아니야, 우리 저희가 앉아 있어. 오늘 내 손님이잖아. 서로 내겠다며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 이런 훈훈한 광경은 이곳에선 일상과 다름없다는데 지갑을 활짝 열수록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가게. 그래서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요? 아유, 예뻐라, 진짜. 이야, 예쁘네. 이렇게 그 숲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요소요소마다 또 이렇게 새로운 것이 있어서 굉장히 오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우리가 이 차 한 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지만 이게 기부가 돼서 오늘 우리가 기부천사가 된다는 그런 뭐라 뿌듯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곳의 정체는 바로바로 착한 가게. 직원들 역시 모두 자원봉사자라고 해요. 이름이 뭐 따뜻한 마음이 모이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서도 약간 이런 곳에 봉사를 오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토요일에만 여는 나눔 카페는 수익금 전액을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이제 취지를 알고서 오면서 이제 아이들 친구들인데 이게 왜 우리가 오늘 이 카페를 왔는지 여기 카페가 어떤 취지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왕 마시는 커피, 이왕 먹는 디저트도 조금 더 좋은 취지에서 아이들이 같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밖에 이렇게 또 야외 나오고 이러니까 좋네요. 카페가 토요일에만 문을 여는 이유는
자원봉사자들이 평범한 직장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일 저녁 퇴근 후 다시 모인 카페지기들. 또 웬일일까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니, 잠깐만. 여기 보니까 호랑이 한 분 계시고, 여기는 플루, 바이올린. 아, 이게 손님분들은 아니신 것 같고. 지금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저희는 착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임, 써니입니다. 야, 이 써니라고 하면은 영화 써니도 떠오르고 이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써니는 어떤 의미예요? 남양이 따뜻한 아이들한테 따뜻한 볕을 주듯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들한테 사랑의 볕을 주기 위해서 써니라고 지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우리 햇님분들과 오늘 좀 즐겨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자, 우리 써니님들과 즐길 준비 됐습니다! 복지시설 아이들의 희망찬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새마음 새뜻으로 시작한 착한 카페.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겠죠? 단순히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이 시간에 와가지고 연습도 하시고 또 지금 퇴근하시고 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실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나눔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피곤은 하지만 이걸 뭐 매일 모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서 연습을 하는 거라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4월부터는 카페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토요일엔 카페를 운영하고 퇴근 후엔 공연을 준비하고 자원봉사자들은 휴식 시간 대부분을 함께 카페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 한 달 만에 시설아동 2명에게 직접 장학금을 전달한 카페지기들. 카페가 잘 자리 잡을수록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겠죠? 야, 우리 호랑이 써니님의 이 춤추시는 모습이 야, 이렇게 딱 탈을 쓰시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여성한 모습에서 호랑이의 모습으로 정말 180도 변신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대표님 뜻에 따라 좋은 일을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참하시면서 좀 느끼시는 바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좀 느끼세요? 네, 저도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부모님의 손길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아이들한테 부모님 손길만 아니라도 다른 따뜻한 손길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딱 이 무대를 봤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진짜 재밌다고 할 것 같아요. 진짜 재밌다고요? 자, 그러면 재미있는 표정. 자, 요런 표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가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자, 레디! 액션! 와! 이제 인형극에 정말 재미있는 무대가 끝이 났다면은 또 다른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팀장님, 어떤 무대예요? 카페를 즐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 단위 문화 행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거든요. 4월부터. 예. 그래서 좀 아까 인형극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작은 음악회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음악회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피아노 전공자부터 공무원에 인테리어 전문가까지 자원봉사자들은 직업도 나이도 각양각색인데요. 이런 이들을 카페로 이끈 건 모두 같은 곳을 향해 있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새로운 출발점에선 우리 아이들의 가슴이 두려움보단 설렘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토요일은 원주 착한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어떠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토요일에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찾아와 주셔가지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너무 많이 좀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카페는 여러분들에게 기부를 강요하거나 또 요구하는 그런 카페가 아니에요. 차 한 잔 드시면서 또 맛있는 디저트를 즐기시면서 내가 마신 차 한 잔, 디저트 하나를 즐기는 것이 기부로 이어지는 그런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싶고요. 자녀분들에게는 정말 커피 한 잔, 디저트 하나가 정말 착한 소비
이어지는 좋은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 이 카페에 오시면은요, 1+1 행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커피 한 잔. 그리고 사랑하자! 네, 아동 복지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요, 네. 시설을 나와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좀 많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럴 때 이 착한 카페가 이 자립 활동을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 말 나온 김에 우리 어른이신 노기한 리포터께서 어르신. 예쁜 동생들을 위해서 네, 네. 지갑 한번 여시죠. 저희 뭐 주말에 한번 날 잡고 저 카페 가서 뭐 토요일 날 열린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네. 푸짐히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영혼 없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대답만 그렇게 아, 하면 영혼을 담뿍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담았군요. 좋은 일이니까요. 예. 사실 카페 수익금 전액이 의미 있는 일에 쓰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아까 수제 디저트들이 나왔는데 이게 재료를 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맛도 좋고요. 또 재료도 좋고 거기다 나눔까지 실천할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뭐 일석삼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4월부터는 또 카페에서 문화 행사, 문화 공연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일석사조가 아하.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런 카페는 입소문이 많이 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토요일 원주 착한 카페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요, 경남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하루 새 코로나19 감염 환자 숫자가 15명의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규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을 한 건데 그래서 맞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또 공포가 좀 커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네. 이 지역사회 방역은 물론이고 예. 개인 위생 수치 이것도 좀 철저히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뭐 여러 가지 뭐 예방 수칙이나 예방 방법들 또 몸에 좋은 음식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전 국민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이것을 선택했거든요. 어떤 건지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경남의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가는 2020 경모순, 오늘은 특종입니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것을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를 잡아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입수. 하동의 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녹차에서 카테킨을 추출해서 추출한 카테킨을 이제 AC를 통해서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그럼 이제 분석 결과는 저희 뭐 좀 알아듣기 쉽게 지금 현재로서 분석 결과는 여기 보시면 이제 ECG나 카페인이나 이제 ECG 같은 이 그래프들이 나오는 곳이 우리가 추출한 녹차에 이 물질이 있다고 표현됩니다. 일단 처음 딱 뵀을 때 느낌이 누가 봐도 배운 분이구나라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저렴한 편이 저렴하죠. 예, 박사님이시구나 생각이 딱 들어요. 예. 그럼 여기서는 주로 이제 녹차에 관련된 걸 지금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녹차가 너무 좋다는 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호흡기 질환인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장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호흡기성 질환에 굉장히 예방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지금 현재로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겁니까? 녹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폴리페놀 성분인 카테킨이 가장 중요하고요. 카테킨 중에서도 우리가 뭐 EGCG라고 있습니다.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우리 항암 작용을 이제 막거나 우리가 호흡기 질환인 항바이러스 작용 이런 게 감기라든지 독감 이런 게 다 좋은 게 이런 EGCG라는 카테킨입니다. 와, 이 그림만 봐도 무섭네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사스하고 신종 코로나인데 사실 메르스하고 같은 종이에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거 관련돼서 또 뭐 특허를 또 받은 게 있다고. 예, 저희들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죠. 닭에다가 직접 임상적으로 실험을 해서 그 적용을 해보니까 이 닭 안에 이제
그 바이러스의 정식을 막을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이 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 결과가 있고요. 사실 이 녹차만이 유일한 해결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보를 아는 거면 굉장히 든든한 것도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연세대와 공동으로 연구한 녹차 추출물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결과는 상용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의 이제 실제 닭에다가 적용을 해본 거거든요. 녹차를 물처럼 마신다는 녹차 박사님. 그가 권하는 바이러스 예방법은 기본을 지키자입니다. 이런 이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이제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을 깨끗이 씻고 자주 씻고 그다음에 섭생에서 음식을 이제 좋은 음식들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야생 녹차의 시베지가 하동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우리 하동 녹차는요 1200년 전부터 이곳 하동군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여가지고 고려시대부터는 왕한테 진상품으로 쓰이기까지 했는데 처음 녹차를 재배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약용으로 많이 쓰였던 게 바로 하동 녹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녹차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오늘 만든 이름 자체도 특이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게 돈차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차, 만들어진 형태가 옛날 엽전 모양을 했다 해서 돈차를 그래요. 이게 마시면은 녹차도 재밌게 만들어 즐기는 시대. 돈차 만드는 방법 배워볼까요? 나와요, 모양이. 근데 이제 이게 잘 찢지 않으면은 모양이 되게 거칠게 나와요. 그래서 찢는 게 힘들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와주면 좋겠죠. 한번 해보실래요? 네. 선전하셔야 돼요. 손이 급해가지고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여기다 놓는 거예요. 이제 모양 틀 잡아야 모양을 되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형태가 엽전 모양이다. 그래서 그 구멍을 내는 거예요. 구멍을 내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이면 되겠죠. 이게 좀 자연 발효가 되기도 하고. 그때 미생물에 의한 자연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니 발효차, 한국의 미니 발효차. 일단은 뭐 우리가 이걸 마시면서 그죠? 면역력도 높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요즘에 어떤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이 차는 약용으로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향도 좋고. 맑아진 느낌은 당연히 드는 거고. 녹차를 마시는 것으로 만족해라. 노노. 하동의 핫플레이스를 찾았는데요. 야, 조격이 뭐 좋긴 좋습니다만 특히 이렇게 녹차 조격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뭐 그 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조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조격물에 들어있는 차는 우리가 마시는 차예요. 음용을 하는 차를 그대로 그 물을 우려가지고. 아깝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녹차가 좋고 우리 하동에 뭐 제일 하동의 얼굴이죠 이게. 그리고 또 발이 이렇게 따뜻하게 담가놓으면 기운도 가라앉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펌프를 오르니까. 녹차 조격은 평소 손발이 찬 사람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 불면증이나 발냄새를 없애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우선 심신이 안정이 될 것이고 또 자연경관 보고 있으니까 더 또 안정이 될 오늘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요. 특히 녹차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저도 지금 피부 좀 좋으니까 녹차를 계속 마시고 많이 마시다. 찻잎 우린 물은 천연 피로 회복제, 보약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녹차. 하루에 얼마나 마시면 좋을까요? 양 정도는 하루에 계속해서 이렇게. 보통 보면은 우리 그 일본에서도 그 학회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작은 양으로 30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게. 길거리에 하루 물 2리터 대신 녹차 2리터. 녹차로 뱃살 쏙 빼는 다이어트에 도전합니다. 특별한 녹차로 즐기기 세 번째 팁 나갑니다. 언뜻 보면 모래를 수북하게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시죠? 자, 녹차를 활용한 여러 가지 면역 증강이 뭐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여기는 또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섬진강 이제
거기 쌀을 많이 생산하는 무디미 벌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토지의 주무대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생산하는 쌀겨랑 우리 하동에 이제 유기농 홍차랑 이제 녹차를 혼합해서 자연 발효열로 이제 스파를 즐길 수 있는 녹차 효소 운영할 수 있는 공간. 말 그대로 이제 몸의 온도를 좀 높여서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병기를 좀 퇴치하자 이런 건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이제 옷이랑 가는데 악양 너른 들판에서 나온 쌀겨와 하동 특산물 녹차, 홍차가 만났습니다. 혼합 물질을 고루 섞으면서 온도를 올려줍니다. 누우면 되는 거죠? 이제 누우면 아래쪽으로 선생님 발을 조금만 내려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이제 묻으시는 거죠? 네. 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녹차로 누리는 호사라고 할까요? 특이하네요. 구수한 쌀겨와 녹차 향이 어우러지면서 이불이 포근하게 감싸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벌써 열이 막 올라오네요. 올라오죠. 네. 야, 그냥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여러 개 효소를 이용해서 하니까 더 이렇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몸에. 효소 찜질은 온도가 서서히 오른 만큼 체내열을 오래 유지, 땀과 함께 노폐물을 빼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제 한 15분간 이제 체험을 이제 진행하실 거예요. 처음에 약간 공포심 같은 것도 좀 있었거든요. 좀 잘 살 걸 같은 후회 같은 것도 좀 들었었고, 근데 몸이 따뜻해지면서 진짜 면역이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특허받은 녹차 효소 찜질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뽀송뽀송 피부 미인이 됩니다. 쫙 이게 땀이 빠지니까. 주변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얼굴 좋아졌다고. 뭐 쟤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깨끗해진 느낌이네요. 면을 또 올리면서 한 잔 먹으니까 굉장히 건강해지네요. 녹차의 변신은 무궁무진합니다. 끝나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녹차와 함께 시원하게 날려버리시면 어떨까요? 차로 마시도 좋고 저격이나 찜질러도 그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꼼짝마 하동 녹차로 깔끔하게 예방하세요.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이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이나 음악들이 다시 요즘 인기를 좀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추억의 물건 같은 걸 요즘 학생들이 찾는 경우를 보고 좀 깜짝 놀란 경우도 있는데 네. 이것도 좀 복고인데 어떤 복고 경향인데 이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두 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르군요. 신조어는 아니고요. 네. 요즘 좀 어린 학생들이 예전 걸 찾는 건 네. 왜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알려주신다면서요? 뉴트로라고 합니다. 뉴트로요? 그렇습니다. 뉴트로, 네, 그리고 저처럼 네.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또 옛날 걸 찾는 예, 건 예. 지식 자랑을 하시려다. 레트로라고 합니다. 레트로. 그렇습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노 선생님 어렸을 적에 축음기 같은 거 쓰셨죠? 농담입니다. 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런 것들에 정말 추억이 서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몇 군데 추려서 다녀왔습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이렇게 쉽게 구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남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거를 갖고 싶은 마음에 시간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다시 만나는 거니까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옛날 거를 그때 저희가 잊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때의 추억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감성을 속절없이 빠른 세상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추억 속 아련함일 테고 누군가에게는 새롭게 즐기는 취향일 터. 하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따스함만은 다르지 않은데요.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며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추억을 찾아가 봅니다. 춘천시 운교동. 주택가 골목 어귀에 눈에 띄는 카페가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과거로 데려다 준 듯 세월을 잇습니다. 카페 곳곳에 옛 감성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추억을 소환하는 반가운 소품들. 그런데 젊은 사장님의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이런 이제 타일이나 이런 것도 다 보기 힘든데 요새는 이런 옛날 건물들이 저한테는 너무 편하고 이래서 그 공간에 오셨을 때 손님들도 이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 한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레트로한 컨셉으로 카페를 차리게 됐습니다. 옛날 집을 그대로 사용한 카페. 뒷문을 열면 또 다른 공간이 나오는데요. 할머니 댁에서 놀았던 편안함까지 그대로. 추억 속 집이 생각나는 공간입니다. 사장님이 특별히 애정하는 공간이라는데요. 이 공간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원래 이 공간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던 폐가였는데요. 옛날 벽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3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바닥도 이제 너무 낡고 이래가지고 제가 인테리어를 원래 전공을 해서 이제 벽지도 뜯고 페인트도 칠하고 이쪽은 셀프로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옛 모습은 그대로 살리고 사장님의 인테리어 센스를 더해 특색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사랑방. 누구든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님과 이제 저랑 그 관계를 떠나서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인연이 되고 싶어서 이런 공간도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오셔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그걸 느끼신다면은 편안하게 있다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 여긴 또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카페에서 한국적인 레트로 감성을 느꼈다면 이곳은 왠지 외국의 지난 시간들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요즘 핫한 한국식 반지하에 위치한 빈티지 샵이고요. 네, LP를 포함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귀여운 것들, 느낌 있는 것들, 재밌는 것들 모아서 손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저의 영업장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가전제품부터 옛날 외국 영화 속에서 봤을 법한 커피잔, 그릇들까지 가지각색의 옛 물건들이 눈길을 끕니다. 제가 쓰던 물건도 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제가 세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벼룩시장도 다니고 레코드샵도 다니고 그리고 빈티지샵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자주 다니고요. 독일, 일본, 덴마크, 스웨덴. 외국 항공사 통역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사장님. 외국에 나갈 기회도 많았고 특히 서울 이태원에 살면서 외국 물건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각국을 다니며 보고 느끼며 역량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직접 모은 LP 음반들.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샀던 가수의 LP이기도 하고요. 컬처 클럽 카르마 카멜레온을 추천드립니다. 음악을 좋아해 모으기 시작한 LP. 주로 8, 90년대 LP가 많은데요. 해외에서 직접 구한 LP라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것도 많습니다. 어렵게 구한 만큼 팔기 아까울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에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정말 희귀한 모델의 턴테이블이 있었는데 그거를 손님이 최근에 연락을 주셔서 팔아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저도 좋아서 구입을 했는데 그 손님도 또 이제 좋아하는 마음에 그걸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눈에 띄는 건물 한 채. 뭐 하는 곳일까 궁금한데요. 들어서니 마치 시골 외할머니 댁에 온 듯한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주거로 이제 이용을 하다가 옛 그 주인분께서 하다가 저희가 맡으면서 스테이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옛집에 관심이 많았던 부부가 직접 수리했는데요. 발품을 팔며 직접 모은 가구들과 버리는 물건들을 주워와 감각적으로 꾸몄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즐겨가는 것이 고물상이에요.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물건들을 정말 득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물건들도 지금 꽤 있어요. 저희는 이 집하고 가장 어울리는 거를 찾다 보니까 옛날 거를 자꾸 이제 보러 가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창호지 바른문이 인테리어 소품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주인장의 센스가 느껴지는데요. 왠지 누우면 바로 잘 것 같은 편안한 침실. 낡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는 재미있는 다락방. 그리고 옛 부뚜막이 욕실로 변신했습니다. 예쁘긴 하지만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저희 이게 스테이랑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해요. 항상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불편함을 좀 많이 줄여서 막 다 고쳐버리고 이래버리면 또 저희가 드리고 싶은 그 옛날의 그 느낌을 선사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두고 남겨둔 게 저희는 다행이고 좋다라고 이제 결론은 내렸죠. 조경을 전공한 남편과 건축을 전공한 아내가 하나하나 직접 쌓아 올리고 고쳐서 완성한 집입니다. 편안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인데요. 옛 공간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느낌이 이 집의 매력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빠르게 흐르고 있는 시간에서 잠시 좀 머물고 싶으신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 이렇게 뒤로 가서 그 빠르게 또 막 가는 시간보다 조금 천천히 혹은 그 속에서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찾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수양강댐으로 향하는 길가. 추억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실내에 들어서니 향긋한 커피향과 함께 벽을 가득 채운 LP가 눈에 들어옵니다. LP를 좋아해 카페를 열게 된 사장님. 중학교 때부터 아마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때가 뭐 한 68년도, 69년도 그때쯤 되고요. 지금 이제 샵에 나오는 게 한 7,000장 정도 아마 될 것 같고요. 집에 이제 또 있습니다. 집에는 이제 주로 이제 가요반이 많고요. 나와 있는 거는 뭐 이제 팝, 재즈, 이제 클래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주 근인극장 근처에서 태어나 영화 속에서 흘러나온 음악을 들으며 자란 이종진 사장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LP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59년도에 그 녹음 음반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해리 베르폰테가 1959년도에 그 카네기 홀에서 이제 공연한 음반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반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턴테이블 속에서 옛 음악이 흐르는 곳. 또 커피에 관심이 많아 로스팅해서 드립까지 직접 하신다는데요. 왠지 LP와 커피가 잘 어울립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CD는 말 걷기가 다 그렇고 정확하죠. 음이 정확한데 어떻게 보면 좀 그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이 아날로그적이고 푸근하고 이런 LP보다는 좀 감성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아날로그적인 이제 LP를 많이 찾게 되지 않나.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는 낯설고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뉴트로. 하지만 공통점은 오래돼도 가치가 있다는 건데요. 좋은 건 세월이 흘러도 좋은 법. 옛 감성에 한번 빠져보시겠어요?
네, 누군가에겐 추억으로 다가갈 수 있고요. 누군가에겐 새로움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옛 감성입니다. 뭐 시대와 세대를 거듭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걸 보면요. 네. 뭐 좋은 건 좋은 거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저도 화면 보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저는 조금 이제 뉴스로보다는 레트로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랜만에 네. 보니까 추억도 네. 떠오르고 정말 옛날 기억도 떠오르는 그런 물건들 봐서 참 정겹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환 씨에게는 네. 추억의 물건이고 예. 저에게는 좀 신기한 물건이고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한번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아, 진짜입니까? 예,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예. 아무래도 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열풍이 부는 이유가 SNS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개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독특하게 다가갔던 게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명수 씨께서 말씀하신 게 그 레트로 콘셉트인데 네. 이 레트로 콘셉트가 요즘에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더 많이 시대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이 레트로 열풍이 계속해서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 오늘은 노기한 리포터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네. 어떠셨나요? 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근데 요새 좀 네네. 우리 사회에 이제 걱정 근심거리가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오늘 저녁만큼은 네, 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좀 따뜻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주말 행사 소식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 기획 전시인 열려라 수장고가 3월 29일까지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네, 이병도 작가의 프롤로그 2020 어반 스케치의 세계를 향하여가 오는 21일까지 강원연구원 1층 정책 홍보관 리그 갤러리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에디슨 탄생 173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이 강릉에 있는 에디슨 과학박물관에서 열리는데요.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들을 포함해 에디슨의 다양한 발명품과 자료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전시는 4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주말 나들이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흔히 고혈압이라고 하면요.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조심해야 될 질환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30, 40대 젊은 층한테는 이 고혈압이 좀 먼 얘기처럼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치료도 좀 적게 되고 관리도 좀 소홀하게 되는데 실제로 60대 이상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는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고혈압에 걸려 있구나. 내가 고혈압 환자구나. 이런 인식이 되면서 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꾸준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30, 40대 젊은 층에게는 고혈압을 뭐 내가 걸렸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하면서 네. 뭐 꾸준하게 관리도 안 받고 치료도 적절하게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연령층에 상관없이 이 경각심, 건강에 대한 네네.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네. 건강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